부산 같은 경우도 틈새가 될 수 있는 싼 동네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부분들은 있다면요, 이 틈새를 갈 때 세금을 따져보고 가야 되는데, 세금이 따지는데 가격들이 아직까지 오르는 비기주의 지역이 있으면 들어가면 좋아요. 그게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도 광역지자체라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가격들이 올라가는 비규제 지역 중에서는 부산 같은 경우도 틈새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부산도 기본 계획이 있거든요. 싼 동네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서울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중심지가 여의도랑 영등포, 그다음에 도심하고 강남이잖아요. 이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이런 해운대랑 서면이랑 강서구, 강북동 요렇게 도심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권역, 생활권역이 크게 4개로 되어 있죠. 근데 그 4개 중에서 경제 중심권이라고 있죠. 여기에 있는 해변들이 파동을 시작을 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이 파동을 시작하는데 여기에서는 경제 중심권의 도심 중에 해운대가 파동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계획을 안고 가야지 특별히 실수하지 않고 입지를 선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심이 아니더라도 경제 중심권에 있는 부분에서 해운대랑 가까이 있는 주변으로 가격들이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 계획들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해운대에서 가격들이 파동이 쳐서 이런 수영구랑 남구 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을 하는 거예요. 확산을. 그래서 파동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해운대구 안에서의 파동은 우동이에요. 우동, 자동, 중동이 있는데 요 3개 중에서 우동이 파동을 치고 이 파동이 주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접근할 때 우리가 여기 그 아이파크라든지 굉장히 이쁜 아파트들이 많죠. 여기가 제일 비쌀 것 같죠. 그리고 두산 더 제니스 위브가 더 비쌀 것 같죠. 여기가 비싸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는 물건을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입지를 봤으면요, 앞으로 새 옷을 입을, 그러니까 지금 헌옷인데 새 옷을 입을 아파트를 봐야 돼요. 여기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대우마리나 아파트예요. 여기 평당 가격이 거의 4천만 원대에 진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신축보다 가격들이 더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파동이 예전에는 이 마린시티라든지 센텀에서 처음에 시작된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됐고, 신축이 생기면서 주변에 옮겨 타다가 다시 이제 예비 신축으로 온 거예요. 뭐 이제 해운대 전체로 따지면은 사실은 LCT가 제일 비싸지만은 이런 그 대도시라든지 비규제 지역인데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는 이런 신축으로 만들어진 데가 아니라 구축인데 대지 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대우마리나는 50평짜리가 한 25평짜리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20평이 넘는데도 부산에 되게 많아요. 그런 데를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규제 지역이면서 틈새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 해운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입지로 따지면은 해운대가 맞고요. 해운대의 파동은 중동으로 퍼지고 나중에 자동도 비록 싸지만은 자동이라고 뉴타운인데 여기로도 만약에 퍼질 거예요. 나중에는. 그리고 이게 퍼지는 게 이제 수영으로 많이 퍼졌죠. 그리고 나중에 요 동네 대연동이나 이런 데들이 주변의 파동들의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돼요. 특히 이런 그 파동이 뭐 동래구라든지 대연동이라든지 연제구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호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비규제 지역에서 틈새를 부산으로 잡는다면요, 이런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제가 몇 개 뽑아놨는데 정비 예정구역을 다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미 2030년까지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직원들도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면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추진 상황을 보면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생각할 때 이제 남구 쪽에 재개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들은 주변의 기존 아파트들은 굉장히 싼데 재개발 물건이 신축으로 되거나 예비 신축이 진짜 신축으로 변모됐을 때 가격들이 굉장히 월등하게 뛰어요.
그래서 부산의 포인트는 규제가 없는 지역인 정비 사업들에 들어가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본 계획 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가면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이 광안리 쪽에 삼익 비치타워 같은 경우 보세요. 대지 지분도 어느 정도 있는데 전망이 너무 좋아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대장이죠. 여기를 중심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거고요. 이 파동이 이 주변으로 또 퍼트려지는 거예요. 해운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닷가 쪽에 있는 이 센텀시티랑 마린시티 중심으로 가격들이 올라가고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우 마린 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되게 크게 보고 있는데 이거 옛날에 90년도 초반에 50평대 기준으로 가격이 1억 초반 정도밖에 안 했고 30평대 기준으로 8천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뭐 50평대는 18억 정도 하고 30평대는 호가가 14억, 15억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입지 여건도 좋고 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지금도 비싼데 앞으로 더 많이 가격들이 올라갈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 같은 경우도 가격들이 나중에는 많이 움직이겠죠. 지금은 안 움직여요. 지금은 구도심이에요. 용적률도 굉장히 높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움직일 여력은 없는데 나중에 리모델링 형식으로 해서 가격들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길 수 있는 동네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부산에 들어간다면요,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등 부동산에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해운대에 바로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 옆에 있는 수영이 들어가야 되고요. 특히 연제구라든지 남구에 재개발의 입주권을 사면요, 특별히 문제가 없고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비규제 지역이면 어떤 혜택이 있죠? 집이 두 채가 있어도 8%의 취득세를 안 내요. 물론 내가 서울에 집이 있고 이 비규제 지역을 사면은 혜택은 없겠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거나 내가 부산에 만약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한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입주권에 들어가도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